자, 인천에서 지난 4월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제보자 약 2년 전부터 친구와 함께 인천에서 가게를 운영해 왔습니다. 떡 케이크와 도라지 전과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가게인데요. 그런데 지난 4월 23일 아침에 인근에 있는 다른 가게 사장이 전화가 온 거예요.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는데 빨리 와서 확인을 해보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부랴부랴 가봤더니 강화 유리로 된 전면 유리에 아주 큰 구멍, 지금 사진에 보이시죠? 큰 구멍이 나 있고 가게 안에 큰 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술에 취해서 던지고 간 건가 싶었는데 사실 이 강화유리라는 게 그렇게 쉽게 깨지는 게 아니잖아요. 게다가 신고를 받고 온 경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머리 높이에 던졌고 돌도 꽤 큰 걸 보면 장난이나 실수보다는 원한을 품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보자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설마 싶었고 그때까지만 해도 가게에 CCTV가 없어서 확신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이 다른 가게 CCTV에 범인의 모습이 포착됐다라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요. 제보자 한눈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사람 바로 헤어진 전 남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 남친 경찰 조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네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저는 돌이랑 대화를 하다가 그만.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그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전 남자친구더라고요. 저희 가게를 와서 열받는다라는 듯이 머리를 넘기면서 가게를 쳐다보더니 이게 뭔가 못 참겠다라는 듯 뒤쪽에 돌 쪽으로 가더니 그 돌을 던져서 창문을 깨고 막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요. 경찰서 받을 때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가 있어야 입을 열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대요. 자기 산책 중이었다. 돌하고 대화하다가 실수로 떨어뜨렸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무라일체의 진술을 보여주나요? 돌이랑 대화가 됩니까? 경찰이 이제 전에 준 얘기긴 합니다. 경찰이 이제 이 전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하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전화를 받으면 뭐 긴장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담담하게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만약에 증거를 좀 보여주면 그때 입을 열겠다라고, 아마도 그 근처에 CCTV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걸로 보이는데 CCTV에 포착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때 한 말이 그겁니다. 산책 중에 돌과 대화하다가 그랬고 실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기가 동네에 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20분 거리에 사는데 또 새벽 2시에 와가지고 무슨 산책을 합니까? 라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경찰 역시 이상하다 알아서 경고는 했는데 조심하라면서 스마트워치도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가게에 여자 둘만 있기 때문에 가게는 석 달째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요즘에 뭐 반려돌 같은 걸 키우는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다던데, 뭐 그런 거였다면 던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계속 갖고 있어야지. 자, 그런데 저 짓을 하기 직전에 또 이 제보자 여자 사장님의 집까지도 갔었다면서요? 네, 이 제보자께서는 이 유리창이 깨졌던 날에 경찰 조서를 쓰고 집에 갔습니다.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현관 앞에 택배가 있는데 택배가 찢어진 상태로 그 물건이 나와가지고 있고 택배 봉투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 다 꺼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게 전화를 해서, 이때만 해도 이제 남자친구인 것 같지만 확신은 못하고 있었을 때니까 경찰에게 가게에 돌 던졌던 사람이 우리 집에도 왔었던 것 같아라고 알렸어요. 그리고 나서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집을 나와서 다른 곳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집을 구해서 이사를 했는데 또 집이 바로 나가지 않아서 월세도 수개월 냈어야 해요. 경제적인 그런 어떤 피해도 입은 겁니다. 경찰이 나중에 CCTV를 확인해 보니까 전 남편이 이 제보자의 집에 찾아가서 택배를 뜯어서 확인하는 모습 포착됐고요. 곧장 근처에 있는 제보자의 가게로 가서
돌을 던진 모습도 포착이 된 겁니다. 근데 제보자께서 말하기를 택배 물품은 워치 스트랩과 두꺼운 남자 양말이었대요. 근데 둘 다 이 제보자가 필요해서 산 건데 아마도 이 전 남친이 남자 양말이 나오니까 아,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난 게 아닐까 추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남자친구가 헤어진 후에 굉장히 집착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 의심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 헤어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제보자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로 연락이 오면 저는 카카오를 차단을 하고 오픈 채팅으로도 저한테 연락을 하고 그것도 차단을 했고 DM으로 가계 계정을 만들어서 저한테 연락을 해오고 저한테 계속해서 메시지 보내고 전화하고 그 친구에 대한 모든 걸 다 차단했더니 자기가 재직 중이던 회사 계정으로 제 프로필에 좋아요를 누르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비이상적으로 집착이 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 얘기 좀 들어달라.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난 너를 만날 의사가 없다. 라고 했음에도 무조건적으로 자기는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 자, 집착 나왔습니다. 집착. 집착한 거예요.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냐면 이분이 이제 가게 때문에 낯선 곳에 와서 일을 하느라고 아는 사람이 없어서 맛집 찾아다니는 모임에 들어갔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났다는 건데 연말쯤에 너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길래 사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주 만날수록 보니까 가치관도 맞지 않고 또 술 마시면 너무 사람이 과격해지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리 와 하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넘어져서 무릎이 멍이 들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미안 별일 아니라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만 좀 해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게 사귄 지 3개월도 안 됐을 때 그랬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서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라고 둘이 만나서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얘기하고 잘 풀어서 헤어졌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연락이 얼마 한동안 뜸하다가 다시 연락을 취하면서 전화로 만나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모임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예. 그 모임에서 자기 험담을 그렇게 또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 헤어진 남자친구가. 그래서 그 모임도 나오고 SNS에 메시지 이런 거 다 차단을 했는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지인 지역 다른 SNS 계정으로 이렇게 연락을 해오고 또 자기 다니던 회사 계정으로도 좋아요 누르고 가고 그래도 다 끊었대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조용하길래 이제 멈췄나 보다 싶었는데 이 사달을 저지른 겁니다. 자, 정리하면 헤어졌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또 계속 연락하고 만나고 만나자고 하고 험담하고 괴롭히더니 급기야 집까지 찾아와서 택배 뜯어보고 또 유리 돌과 잘 대화하다가 그거 던져가지고 유리창까지 깬 겁니다. 자, 결국 이 남성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어갔는데요. 자, 거기서는 온전했을까요? 직접 현장에서 일을 지켜본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법정에서는 돌을 던진 건 맞다. 반성하고 있다. 근데 집을 찾아가거나 연락을 하진 않았다. 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그리고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게 그 부분이 화가 나고요. 저한테 진심 어린 사과는 전혀 없었고 진짜 화가 나는 거는 자기가 운동을 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몸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운동도 못하고 있다.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래서 자기 몸이 다 망가지고 있다. 이게 반성문인 거예요. 아니 지금 왜 이렇게 이 사람은 맥락이 없어. 지금 몸 망가지는 게 대수입니까 지금? 네 몸 망가진 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예. 이 상황에서 재판입니다. 재판에는 피해자가 참석할 수가 있죠. 첫 재판이 9월에 열렸었는데 이 제보자 참석을 했고요. 놀랍게도 참석하니까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다고 해요. 지금 피해자 가해자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돌아섰으니까 표정 굳은 채 재판을 받았다고 하고 재판받는 동안 계속적으로 엉뚱하고 황당한 주장을 계속 반복했다라고 해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돌을 던진 건 맞는데 집에 찾아가거나 연락한 건 없다라고 하고 헤어진 거는 또 자신이 먼저 헤어졌다고 거짓말을 계속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은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합의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탁금 100만 원을 넣었다고 하는데 지금 판사도 그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리값도 안 된다 공탁금이. 그렇게 하면서 특수재물 손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가 됐고요.
현재 검찰이 항소한 상태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거 전형적인 스토킹 아니에요? 안 그래도 이분들 사건 발생했을 때 이거 추가로 스토킹 신고도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법적 자문을 받을 수가 없어서 이게 스토킹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토킹 피해자분들을 도와주는 곳을 찾아가서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추가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좀 생겼네요. 이게 이미 특수재물손괴 그 유리창 파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까지 넘어가 버렸잖아요. 예. 신급이 달라서 두 개를 묶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별도로 아마 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무튼 이제 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다라는 거고 이분이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처음에 자기도 몰라가지고 스토킹 고소를 못했는데 여성의 전화 1366도 있고 또 정신적 피해에 관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도 있고 또 이 법률 지원하는 것도 여러 것도 있으니까 혹시 다른 분들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도움 받아라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주셨네요. 예, 여성 긴급 전화 1366 여기서 피해자 심리 상담 그리고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런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스토킹 피해 대해서 말이죠.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